네, 기록적인 폭우로 전국 곳곳에서 수해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14명이 숨진 청주 오송 지하차도 사고와 관련해서는 인재였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고 또 산사태가 발생한 경북 예천에서는 실종자 수색 작업이 한창입니다. 네, 보도국 신현정 기자와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피해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먼저 밤사이에 네. 추가 피해 상황 정리해 볼까요? 네, 우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오늘 오전 6시 기준으로 통계를 냈는데 그 집계 현황을 말씀드리면요. 이번 폭우로 현재까지 44명이 목숨을 잃었고 6명이 실종이 됐습니다. 가장 많은 사망자가 나온 곳은 총 14명이 사망한 오송 궁평 지하차도 사고였습니다. 16,000명에 이르는 주민들이 대피를 했고요. 이 중 4,400명가량이 임시 주거시설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항공편은 총 39편이 결항이 됐고 도로 245개소 그리고 하천 809개소가 통제됐습니다. 지난 밤 사이 경상권에 사실 많은 비가 내렸는데 시간당 30mm에서 60mm 사이에 큰 비가 내린 곳도 있었습니다. 밤 사이 안타까운 사고도 있었습니다. 대전 동구 대전 천변에서는 10대 학생 1명이 하천에 휩쓸려서 실종이 됐는데 안타깝게도 숨진 채 발견이 되는 사고가 있었고요. 네, 4시간 만에 시신으로 발견됐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아직 수해 복구나 실종자 수색이 또 계속되고 있는 곳도 있지 않습니까? 관련 내용도 전해주시죠. 네, 대표적으로 우선 오송 궁평 지하차도 사고 같은 경우에는 수색 작업이 지난 17일부로 우선 마무리가 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대규모 산사태가 발생한 경북 예천의 경우에는 여전히 수색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데요. 보도를 통해서 전해드리고 있는 것처럼 현재까지 실종자 3명이 숨진 채 발견된 상태고 이제 오늘도 날이 밝는 대로 다시 추가 수색 작업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이번 수색 작업에는 소방당국을 포함해서 군 장병들도 굉장히 많이 투입이 된 걸로 파악이 됐고요. 또 나아가서 지역별 수해 복구 작업도 한창입니다. 중대본이 발표한 응급복구 완료율 이제 오늘 오전 새벽 6시 기준으로 58.2%입니다. 복구 작업에는 공무원 600여 명 그리고 자원봉사자 4,500여 명이 투입이 됐고 이제 굴착기나 덤프트럭 그리고 물을 빼낼 수 있는 양수기 같은 장비들도 3,000대 이상 투입이 됐습니다. 예.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이제 14분이 숨진 채로 발견이 됐고 계속해서 파면 팔수록 이건 정말 막을 수 있었는데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사고가 발생한 직후부터 이 사고가 인재였다라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때문에 경찰이 이제 내부 수습이 끝났기 때문에 전담 수사팀을 구성해서 과연 누구한테 책임이 있는지 이 전말을 밝히기 위해서 수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그리고 보도를 통해서 이미 알려지고 있는 바이지만 사고가 발생한 당일, 그러니까 15일 오전에 이미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관련해서 신고가 두 차례 있었다라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이 통제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이제 신고 내용이 이제 미호천교 제방이 범람할 것 같다. 그리고 궁평 지하차도가 물에 잠길 것 같다라는 내용으로 신고가 접수가 됐었는데 실제로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고가 이뤄졌음에도 신고가 접수된 게 7시였으니까요. 침수가 된 게 8시 40분쯤이었으니까 100분 동안 어떻게 보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지만 그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더욱이 안타까웠던 거는 이번 사고를 두고 이제 누구한테 책임이 있냐 이 사안을 두고 각 부처별로 공방까지 벌어졌다는 건데요. 경찰은 교통 통제 권한이 행정당국에 있다 이런 입장이었고 반면에 행정당국은 지하차도는 관할이 아니다 하면서 선을 그은 그런 모습들이 보였었는데 결국 컨트롤 타워가 부족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 사고를 두고 국무조정실에서 감찰에 나서기로 했는데 이제 모든 관련 기관이 조사 대상에 포함이 된다 이런 입장을 밝혀서 감찰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예전에도 부산 초량 지하차도도 그렇고 꽤 비슷한 피해들이 맞습니다.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관련 법안들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이런 사고가 났습니다. 지금 입법 현황은 어떻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해 부산 사고가 일어난 이후에 정치권에서 굉장히 많은 법안들이 발의가 됐습니다. 이제 비슷한 사고를 예방해야 된다는 취지로 많은 법안들이 쏟아졌는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침수를 예방하기 위해 건물의 규모와 상관없이 예를 들면 물막이판을 만든다거나 설치를 의무화한다거나 이런 법안들이 굉장히 많이 발의가 됐는데 이 법안들 대부분이 사실 소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계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또 그래서 이 법안들을 내는 의원실 관계자들하고 이제
통화를 몇 번 해봤는데 아무래도 예산이 가장 큰 장애물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산 문제가 아무래도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더 나은 논의로 이어지기가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 또 마찬가지로 이번 사실 그 오송 사건에서도 마찬가지로 하천 관리가 문제가 됐잖아요. 그래서 하천 관리에 관한 법안들도 여러 발의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제 국비로 이제 국가 하천뿐만 아니라 지방 하천도 지원을 하는 그런 법안들이 굉장히 많이 발의가 됐는데 이 경우에도 사실 아직까지 소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계류된 법안들이 굉장히 많고요. 예. 그래서 사실 이번 사고들을 계기로 정치권에서는 관련 법안들이 다시 힘을 받아서 나중에는 정말 실제 현장에 적용이 돼서 추가 피해를 좀 막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생성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제 어제 오후 뭐 오늘 비가 좀 잦아든 지역이 꽤 많아졌는데 맞습니다. 이게 잠깐이잖아요. 주말에 또 많이 온다는 소식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많은 비를 뿌린 이번 장마는 오늘부터 소강 상태에 접어드는데요. 비는 멈추지만 폭염이 찾아옵니다. 중국에서 넘어온 저기압이 남부지방을 지나가면서 이동성 고기압이 그 자리를 대신하기 때문인데요. 아무래도 습도가 높기 때문에 일부 지역에선 체감 온도가 33도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예. 사실 비가 멈추면 피해 복구 작업이나 이제 실종자 수색 작업이 굉장히 속도를 내야 하는데 폭염 때문에 사실 이게 어려울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네요. 네, 그리고 아무래도 이번 주 금요일인 21일 시작으로 또 주말에 많은 비를 뿌릴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기상청에 따르면 21일 낮부터 강원 내륙 산지 그리고 전라권 내륙, 경남 그리고 경북 내륙 지역에 구름이 많고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다고 합니다. 예. 또 그 다음 날인 22일에도 마찬가지로 전국이 대체로 맑지만 경기 동부와 강원 내륙 산지 그리고 충청권 내륙 등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다고 합니다. 예. 네, 또 주말에도 비가 온다고 하니까 걱정인데 각 정부 부처별로 대응 상황, 대비 상황은 어떤지 정리해 주실까요? 아무래도 이번 인명 피해가 굉장히 컸다 보니까 대통령실에서는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각 정부 부처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총력 대응하라 이런 지시를 내렸는데요. 모든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이제 장마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모든 인적 자원을 총동원해서 안전관리에 나서겠다는 계획입니다. 우선 한국수력원자력은 댐 수문 방류를 조정해서 강 수위를 조정하기로 했고요. 예. 농가 피해도 이번에 컸지 않습니까? 때문에 농식품부는 현장 점검에 나서는 한편 이제 농민들에게 예방 요령을 전파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상습 침수 지역에 대해서 교통 관리에 나서기로 했고 전국 12개의 시도청 산하 경찰서에 비상 근무를 발령했습니다. 예. 산림청은 아무래도 산사태 관련 부처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 그러니까 산사태가 일어날 것으로 우려되는 지역들의 주민들을 미리 대피시키겠다는 계획이고요. 행정안전부는 오늘부터 이틀간 임시 거주시설에 대한 합동 점검에 나섭니다. 이재민들이 실제로 지내시는 곳이 불편하면 안 되니까요. 예. 그래서 전담 공무원을 배치를 하고 또 이재민 분들께서 만약에 불편한 점이 있다면 그 신고를 접수할 수 있는 접수처를 운영해서 고충을 조금이라도 덜겠다는 계획입니다. 예. 주말에 또 비가 오니까 또 폭우에 대비하는 방법, 주의사항 많이들 뭐 들으셨겠지만 그래도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예방이 최선이니까요. 예. 네, 그래서 이번 장마는 사실 최근 몇 년 동안도 마찬가지였지만 예년과 비교했을 때 짧은 시간 안에 가장 많은 비가 내리는 것이 좀 특징인 것 같습니다. 네. 그만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졌고 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도 크다고 느껴지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계곡이나 하천의 경우 조금 더 주의를 하셔야 될 게 갑자기 수위가 불어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사건 사고들을 종합을 해보면. 예. 그래서 야영이나 출입 자제를 많이 해야 되고요. 네. 또 산사태로 인해서 토사가 유출되거나 또 시설물이 붕괴될 가능성이 크니까 위험 지역에서는 미리 대피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차량이 침수되는 경우도 왕왕 있지 않습니까? 예. 때문에 차량이 침수됐을 경우에는 차량 안하고 밖하고 이제 물 높이가 비슷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수압을 맞춰서 출입문을 열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만약에 이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창문을 깨서라도 신속하게 탈출을 해야 됩니다. 또 반지하 주택 같은 경우에는 침수 위험이 높기 때문에 모래주머니나 차수판 같은 것들을 미리 설치를 해놓는 게 좋고요. 예. 만약에 침수가 시작됐다면 바로 그 두꺼비집을 내리고 바로 탈출을 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신현정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